안녕하십니까, 김작가 철인의 팁입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관련된 뉴스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조만간 포우에서 포스로 지금 넘어가는 단계고요. 이 포우에서 포스로 넘어가게 되면 발행량의 85%가 감소가 되고요. 그리고 스테이킹 발행량이 감소된다고 아시면 더 좋겠네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발행량이 실은 끝이 없어요. 무한히 발행을 하지만 포우에서 포스로 넘어가면서 발행하는 양을 계속 줄임으로 인해서 가격을 더 끌어올린다는 게 정책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더리움한테도 좋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이분이죠. 이분이 비트코인이 5년 이내에 50만 달러가 넘는다. 얘기만 들어도 너무 좋네요. 그래서 5년 이내에 50만 달러가 된다고 했는데 뭐 더 될 수도 있고 조금 될 수도 있지만 많은 미국 기업들이 지금 뭐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앞장서고 있지만 이것뿐 아니라 JP모건이든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계속 접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시면은 요번에 뉴욕 시장님이신데요. 이분이 자기 급여는 앞으로 비트코인으로 받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뉴욕 그 미국의 수많은 50개 정도의 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뉴욕이라고 하면 최고의 도시잖아요. 거기서 시장이 비트코인으로 자기 월급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중점 사항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활성화 그 사업을 한다는 거죠. 네. 뭐 안면도 같으면 뭐 꽃 박람회를 한다던가 대전이라면 연구단지 특구를 개발한다던가 그런 것처럼 뉴욕의 비트코인 도시를 또 내가 집중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게 시장의 의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그 갈라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 지인께서 4월 달에 갈라코인을 실은 얘기를 했어요. 그때 가격이 보통 10원 이쪽 저쪽 했던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그렇게 알고 있다가 최근에 갈라코인이 400원, 500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거의 한 100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야, 상상만 해도 뭐 어차피 제가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건 제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제가 그 이 갈라코인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갈라코인을 그때 당시에는 그 비트루라는 그 거래소에서만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바이낸스에서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그 바이낸스에서 이 갈라코인을 조금 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시 복귀를 해보니까 어쨌든 수많은 코인이 많은데 그때 만약에 내가 그것을 했다면 어쨌을까 재밌는 상상을 해보는데 제가 아직 그릇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상상만 했죠. 그래서 앞으로 갈라코인이 게임이라던가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나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 유튜버도 제가 많이 보는데 그분이 갈라코인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갈라코인 노드라고 채굴기를 구매를 했다고 하면서 인증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원래 마이웨이라는 유튜버가 갈라코인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나시라는 사람 또 마이웨이라는 사람 또 제 지인이 얘기하면서 또 이 코인에 대한 갈라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또 상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라코인을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투자는 항상 본인이 사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넥소라는 그 거래소가 있어요. 뭐냐면 넥소는 그 XRP를 스테이킹으로 맡길 수 있는 데가 넥소예요. 그래서 XRP를 거래를 안 하고 넥소에 맡기기만 해도 여기서 XRP의 개수를 늘려주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금과 같은 거예요. 스테이킹이 스테이가 머무르다잖아요.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게 예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예금으로 넣어놓으면 그 거기서 그 수수료를 계속 갈라코인을 주든 또 XRP를 주든 그 거래소마다 많이 주는 거래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징에 맞게 맡겨 놓으면은 돈을 주는 거죠. 그 대신 예금을 하는 동안에는 제가 뭘 찾거나 내가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확인하시고 한다면은
그분 얘기가 그건 거예요. 내가 힘들게 트레이딩을 해서 사고 팔고 떼일고 잃고 하지 말고 안전한 거래소에 맡겨놓으면은 매일 조금씩 개수가 늘어나는 것도 상당히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 동료분과도 얘기를 나눴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일해가지고 열심히 돈 버는 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조금만 공부하고 조금만 서치하고 구글링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아요. 그거를 예전에는 제가 한 30가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10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생각을 점점 넓히신다면은 반드시 여러분도 저도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갈라코인 비트루하고 바이낸스에서 살 수 있습니다. 네네. 그 다음 뉴스는 인도에 대한 얘기예요. 인도가 WRX라고 해서 예전에 찰리 브라운 님이 추천을 해서 저도 조금은 샀는데 인도에서 앞으로 암호화폐를 금지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도 금지시켰죠. 그리고 또 인도도 금지시켰죠. 단순 계산으로 하면 인도에 10억이 넘는 인구가 가상화폐를 못하고 중국에 15억이 되는 인구가 가상화폐를 못한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천만에 만만에 이거는 다른 생각입니다. 그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거는 위장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여러 유튜브들의 생각을 들어보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우리가 쫓아갈 때 숫자만 쫓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돈을 잃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식이든 가상화폐든 돈 버시는 분들은 남들이 공포다, 이거 사기다, 이렇게 할 때 사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거 정말 돈 된다, 이렇게 될 때는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점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 인도에서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거, 중국에서 지금 금지하는 거는 정책적으로 지금 이제 제한을 하는 거예요.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뭔가 이런 된다 안 된다 자꾸 얘기를 해야만 그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뭔가 갖춰지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아무런 제도권 내에 들어올 이유도 없고 그 제3의 지역에서 한다고 하면은 이걸 하라 마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나라에서 이거 된다 안 된다 자꾸 흔드는 이유는 그곳에 뭔가 있다는 거고 뭔가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는 사실들을 간파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각자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플랜 B가 11월 달에 얘기했듯이 지금 98,000K가 간다고 했어요. 거의 1억이 넘는 돈인데 아직 뭐 한 3, 4일 남았는데 4, 5일 정도 남았는데 플랜 B가 9월달, 10월달, 8월달 예상되는 비트코인 가격을 정확하게 맞췄어요. 근데 11월달 들어오면서부터 안 맞는데 어쨌든 플랜 B의 그 예측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이 안 맞는다 하더라도 저는 12월, 1월까지는 분명하게 9천만 원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넘어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오테민 맨델 체인 대표가 이 인터뷰를 했는데 핸섬해요, 핸섬. 이제 이분이 이제 대표님이신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연평균 비트코인이 100%씩 뛰었대요.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7년 전에 비트코인을 400달러 할 때부터 이분이 2천만 원 종잣돈으로 투자를 한 거예요. 대박이죠. 이분이 400만 원, 그러니까 400달러. 그러니까는 얼마예요? 400달러면은 한 60만 원 이쪽 저쪽 되겠네요. 60만 원 할 때 이 2천만 원을 투자했으니까 몇 배를 번 거예요. 한 뭐 100배 이상을 벌었겠네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중간에 사고 팔고 하셨겠죠.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것도 그런 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걸 알았고 그렇게 폭등하기 전에 이런 선구자적인 기질이 있는 분들이 미리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400달러, 500달러, 100만 원도 안 됐을 때 비트코인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전 여담이지만 2,500만 원 작년 12월 17일 날 그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뭐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는 자기가 확신하는 것만큼, 믿음을 갖고 있는 것만큼, 남 탓하지 않을 만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워낙 뜨겁다 보이니까 요즘에는 비트코인 채굴주에도 많이 투자를 하세요. 예를 들면 그 라이엇이라는 그 미국 채굴 업체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한 달 사이에 28%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투자가 두려운 분들은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채굴주나 거래소, 뭐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이런 데에 투자하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리고 또 재밌는 뉴스가 있는데 미국 그 풋볼 스타 베컴 있죠? 잘생긴 축구 선수. 예, 축구를 안 해도 베컴은 알 거예요. 그래서 이 베컴이 75만 달러를 연봉을 그 연봉은 훨씬 높아요. 근데 이 연봉이 75만 달러면은 8억 9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이거를 기본급이라고 해요. 기본급. 베컴이 기본급으로 너무 많네요. 한 8억 거의 9억을 받네요. 아파트 한 채를 그냥 기본급으로 받는데 이걸 비트코인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대박 아닙니까? 그래서 캐시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고 주식과 비트코인도 같이 거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그 거래소가 주식도 할 수 있고 코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를 가만히 보시면 카카오가 주식 거래가 있잖아요. 근데 조만간 비트코인 거래가 생길 거예요. 이제 두나무에서 하는 게 실은 업비트가 맞긴 한데 다 카카오 계열이에요. 어쨌든 업비트하고 카카오하고 같은 집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미국처럼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또 그런 복합적인 앱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뭐 나오는 게 맞아요. 제가 뭐 추측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인 관련된 뉴스가 많은데 이제 제도권 안으로 이제 코인을 끌고 오다 보니까 부당이득을 취했을 때 50억 이상일 때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때리고요. 벌금도 150억, 250억 이상의 벌금을 때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도권 안으로 점점점 코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벌금이라던가 이런 부당이득에 대해서 재산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점점점 이렇게 세금이나 벌금이나 부당이득이나 이런 걸 점점 때리는 겁니다. 저는 긍정적인 뉴스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코인원에서 우리나라 이제 4대 5대 거래소 중에 하나가 코인원인데 코인원이 100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한다고 이렇게 났어요. 그러면서 개발직들에게는 1.5배의 급여를 더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뽑는데 장사가 안 되는데 사람을 뽑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만큼 이 메타버스, IT, 그리고 코인 쪽은 논하고 있어요, 실은. 이런 사람 개발자라던가 이런 기술이 있는 사람은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래서 이 앞으로 4차 산업을 통해서 코인,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점점점 더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인 담보대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코인 담보대출이 뭐냐면 넬리오라는 그 미국 이제 외국 업체인데 코인이 내가 만약에 1억 원 정도 있어요. 그러면 코인을 담보로 맡기고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대박 아닙니까? 야, 세금도 안 내고 또 이걸 대출로 받고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환칙이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닌가. 그래서 이 코인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대박 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아니지만은 머지않아 들어올 것 같고요. 비트코인을 맡기고 또 대출을 받고 그 대신 뭐 이자는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현금화 시킨다는 게 앞으로 뭐 이 코인 쪽이나 이런 쪽은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예의주시하고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적립식으로 한다던가 조금 한다던가 내가 아는 만큼 투자하면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네, 김작가 철인의 TV 마법의 공식 외치겠습니다.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감사합니다.